포스코시의회가 최정우 포스코캠텍 사장을 차기 포스코 회장 후보로 확정했는데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덕 원전 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자 지난 8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어왔다며 주민들이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과 올해 2월 규모 4.6의 여진은 연구 결과 서로 다른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이사회가 최정우 포스코캠텍 사장을 차기 포스코 회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내부 경영진 가운데 논란이 가장 덜한 인사가 낙점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최 후보가 포스코에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미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정우 포스코캠텍 사장이 차기 포스코 회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오인환 장인화 사장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던 최 후보가 막판 회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포스코 핵심 요직을 독점해온 서울대와 엔지니어, 제철소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전 CEO들과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낙하산이나 포피아 인사 논란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 후보 역시 권호준 회장 재임 시절 그룹 차원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등 과거 내부 경영진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에서 한계도 지적됩니다. 포스코의 내부 포피아 문제, 또 외부적으로는 정경유착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최선은 아니었죠. 이제 차선책으로 최정우 씨를 선택을 하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거 정경유착과 자원개발 의혹에 대해 최 후보가 적극 협조하고 이를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도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와 문호조 경영, 협력업체와의 상생, 신사업 육성 등 산적한 과제에 대해 최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최정우 회장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경영 계획을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뿌리 깊은 내부 순혈주의가 포스코 개혁을 가로막아왔다는 지적 속에서 최 후보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8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전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84.6%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외부 비용을 묻는 질문에는 원전 사고 위험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 등의 순으로 많이 꼽았고 이런 외부 비용을 발전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67.7%가 찬성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주민 여론 수렴 없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경주시와 주민 의견부터 수렴하고 조기 폐쇄에 따른 법정 지원금과 지역자원 시설세 등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시의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정부가 영덕 원전 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자 보상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실질적인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만 믿고 8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한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원전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영덕군의 한 마을입니다. 집집마다 건물이 낡아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하고 비탈면 옹벽은 떨어져 나가 위태롭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원전 예정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건물 중개축이 금지됐고 철거될 예정이다 보니 마을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피해입니다. 당초 보상 대상 130가구 가운데 6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벌써 한번 보상 뭐 그런 거 하면 들어온다고 부모들도 자식들 빚내갖고 주고 우리 역시도 빚내갖고 쓰고 그래 이제 그게 이자를 물고 사채비까지 내쓰는 거예요. 끝까지 더 이상 빚내갖고 쓸 것도 없어.
정부는 최근 원전 백지화 후속 대책으로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이미 매수한 토지는 매각하는 한편 지역 발전이나 주민 소득 사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정부 정책만 믿고 힘들게 버텨왔다며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8년 동안 집도 팔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책 사업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주민들은 오로지 금전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산업자원부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까지 진행할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조사하는 것이 끝나면은 주민을 대표해서 정부한테 요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영덕군에 지급한 380억 원의 원전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환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원전 백지화에 따른 그늘이 지역 주민들에게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빈입니다. 포항 울릉간 220km를 1시간 20분에 주파할 수 있는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의 올해 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그선 운영업체는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선체 안전성 등에 대한 한국 선급의 인증이 지연돼 위그선 상업 운항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위그선 운영업체는 포항 울릉, 부산 울릉 항로에 국내에서 제조한 위그선 5대를 투입해 올 여름부터 상업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과 올해 2월 규모 4.6의 여진은 서로 다른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년간 실시한 경주와 포항 지진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은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원인 단층을 규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본진은 포항시 흥해읍 지하 약 4km 지점에서 길이 약 7km, 폭 약 3.5km 크기의 역단층성 우수양 주양 이동 단층이 운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수차례 발생한 여진은 본진을 중심으로 북동 남서 방향에 주로 분포한 가운데 올해 2월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은 여느 여진과는 다르게 경사가 반대 방향인 동남쪽으로 54도 기울어져 있어 본진과는 다른 단층면을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포항 지진 전후로 일부 지역이 최대 약 6cm 솟아오른 것도 관찰됐으며 모든 진앙지 주변 관측정에서 지하 수위, 온도 등의 수리 지질학적 특성이 변화한 것도 관측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그 지진에 의해서 관찰할 수 없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지표에서의 현상들, 예를 들면 액상화도 이슈가 됐지만 지난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에 대해서는 양산 단층대에 속하는 단층 중 하나가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며 지진을 일으킨 것으로 연구진들은 추론했습니다. 또 연이어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규모 6.0 이상의 중대형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지진 자료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6 정도 되는 지진도 6 이상 되는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편 보고서에는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상관성 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북구 지역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내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포항 고용노동지청은 100여 개 업체 가운데 30여 개사는 현장 면접으로 개별 부스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나머지 60여 개사는 게시판을 통해 간접 채용을 진행한다며 채용 규모는 2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이력서 클리닉, 증명사진 무료 촬영 등의 행사가 열리며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등 고용노동부의 정책 설명도 함께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시장 당선인들이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이 방송한 포항 경주시장 초청 대담의 핵심 내용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항 이강도, 경주 준하경 두 당선인의 공통된 최우선 실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기 활성화로 갔지만 재선에 성공한 포항시장은 기존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제가 지난 4년간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격 착공을 금년 하반기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구 포항 역사 부지 개발이라든지. 초선인 준하경 경주시장 당선인은 새로운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주 역사부지에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우리 경주의 관문인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좀 넓고 보기에 싫어서 이것도 복합터미널로 건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과 경주의 최대 현안인 지진 후속 대책 마련 및 피해 보상과 월성 원전에 임시 저장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두 단체장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대비도 해서 결국은 안 되면은 법적 판단에 맡겨서 그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준위 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보관료를 주든지 또는 다른 그 대안을 세워서. 아울러 두 당선인은 포항공항 활성화와 포항 경주 보문단지 간 4차선 도로 개설, 경주 지역 컨벤션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이웃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을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만나 해오름 동맹으로 연을 맺은 포항, 경주, 울산 간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농경지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국비 47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배수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영덕, 덕천, 영주, 장수 등 4개 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설계 후 내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상주, 청리 등 3개 지구는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마치고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1,000여억 원을 들여 12개 지구 1,000헥타르를 대상으로 배수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의회 사무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페이지의 디자인과 검색 기능, 전자회의록 접근성 등을 강화해 시민들이 각 시의원들의 정보와 이들의 의정 활동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별된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져 이전보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더위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마로 주춤하겠는데요. 장마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한낮 기온 30도를 훌쩍 넘어가면서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무더위는 장마가 시작되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흐려지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장마 전선의 특징은 비구름대의 폭이 좁기 때문에 지역별로 강수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장마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이 20도를 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21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22도입니다. 동해상은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주 후반까지 영향을 미치겠고요. 더위는 장마로 인해서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텍 기계공학과 진현규 교수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기계공학과 아룬 마줌다 교수팀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폴리양이온 산화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폴리양이온 산화물을 사용하면 이전보다 크게 낮은 온도인 1100도씨 미만에서도 물에서 수소를 분해할 수 있어 대량 생산과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 분야 국제 권위지인 에너지와 환경과학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 물리센터는 오늘 무은재 기념관에서 영국 런던대학교 제임스 해먼드 교수를 초빙해 백두산 화산 연구와 과학기초 과학협력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백두산 상층 지각부 마그마 분석과 분화 가능성 연구 등 북한 기초과학계와 공동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백두산 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초과학 중심의 심층 토론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가 성악에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제4회 경북도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중고생을 포함해 만 29세 이후 성악 전공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파파로티 성악 콩쿠르 2회 수상자 고우림 씨가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하는 등 이 대회 수상자 여러 명이 국내외에서 성악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일반고 자연계열 2학년을 대상으로 다음 달 24일부터 27일까지 이공계학과 대탐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의 연구시설과 교육 현황을 소개하고 강의와 실험 실습, 대학생활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포스텍은 다음 달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아 2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